월요일 저녁 6시 15분경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놀랍게도 사촌 형인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자정 전에 집에 오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가 제 일정을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안으로 들여보낸 후 저는 그에게 맥주 한 캔을 건네고 우리는 월요일 밤 축구 경기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주는 제 아내인 은정이 집에 없는 것에 실망한 듯 보였지만 그녀는 퇴근 후에 동료들과 한잔하러 간다고 미리 전화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은정과 저는 그녀가 피곤하거나 두통이 있다는 핑계를 대는 바람에 3주 넘게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떠났습니다. 8시경 저는 늦게까지 깨어있다가 TV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 은정의 차는 밖에 주차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저를 침대로 부르러 오지 않았고 이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거절할 이유를 찾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녀의 연인으로서 제 가치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주 동안 이런 관계 패턴을 반복한 후 은정은 그녀가 너무 문란하게 느껴지는지 물었고 이 질문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저에게 완벽하다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그것은 윤리적으로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체적 궁합에 대한 정직함은 필수적이지만 섬세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비록 저는 은정을 사랑했지만 그녀가 제 청혼을 받아들인 후에도 의심은 남았고 미래에 대해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잠든 은정을 애무하기 위해 깨우려는 노력으로 돌아가서 그녀의 졸린 목소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오, 당신이었어? 침대에서 깊이 잠든 그녀를 본 제 실망감은 즉시 극도의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누군 줄 알았는데 이 망하려나. 저는 억제할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짜증나. 무슨 일이야? 누구랑 있었어? 저는 화가 나서 침대에서 뛰쳐나와 바닥에서 반바지를 집어들고 아래층으로 달려가 맥주 한 캔을 꺼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물러나 진정하고 혼란스러운 만남을 처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관심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좋아, 또 그 사람이네 라는 식의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녀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는 말이 사실인지 궁금했습니다. 의심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고 그러다 저는 그녀의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할 여유가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혀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고 마치 이제 그가 알았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감을 느끼며 저는 TV를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빈 비디오 테이프를 찾아 VCR에 넣고 지난주 NCIS 에피소드를 보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영상은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일시 정지하고 조용히 위층을 확인했고 은정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래층으로 돌아와 저는 테이프를 계속 보았고 제 아내와 사촌형인 민준이 침실에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카메라 각도는 그것이 몰래 촬영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옷장은 그들의 행동을 기록했고 배신감은 저를 아프게 했고 이것이 몇 번이나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갑자기 낯선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은정의 당황한 구조 요청이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번호를 눌렀고 누군가에게 대답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전화기를 낚아채고 저는 그녀와 마주했고 그녀는 두려움에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테이프를 다시 가져오지 않았어? 민준? 저는 그에게 앞으로 저를 멀리하라고 경고하며 요구했고 가족 모임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와 우연히 다시 마주칠 것이라고 맹세했고 그날이 그의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세게 내려놓고 은정을 노려보았습니다. 너와 내 멍청한 사촌 덕분에 사설 탐정은 필요 없어. 네가 모든 증거를 나에게 줬잖아. 저는 침을 뱉고 테이프를 꺼내 키스하고 TV로에 켰습니다.
은정은 떨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이혼할 거라고 생각해?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아. 그녀가 간청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왜 안 돼? 분명히 너는 나를 신경 쓰지 않잖아. 저는 그녀에게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테이프를 숨기고 커피를 끓이고 미래를 위한 할 일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는 무과실 이혼법이 부족했지만 분류는 법원의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불충실함을 발견한 것은 저를 놀라게 했지만 적어도 저는 그녀의 이름을 집문서에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록을 작성하는 동안 저는 은정이 떠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랑에서 증오로의 빠른 변화에 대해 생각했고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감사하며 제가 방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TV 위에 놓아둔 빈 비디오 테이프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고 은정이 보지 않고 가져갔기를 바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컴퓨터로 돌아가 저는 제 재정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공동 계좌의 대부분의 돈을 개인 저축 계좌로 옮기고 공동 신용카드를 취소했으며 제 것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노력에 만족하며 저는 다음날 아침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저는 즉시 은행에 가서 제 이름으로만 된 금고를 빌리고 은정이 사무실에서 사용했던 금고에서 귀중품을 옮겼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임박한 이혼을 알리는 은정의 모든 메시지를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행동은 제 독립을 확인시켜 주었고 앞으로의 도전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제가 출근했을 때 민희는 저에게 부장님이 저를 급히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알렸습니다. 제가 그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의 비서인 혜진은 저를 바로 그에게 안내했습니다. 이 시간에 늦는 건 좋지 않아. 제가 들어서자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 비행기로 애틀랜타에 가야 해. 모건 회사가 새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네가 이 일을 해결해야 해. 저는 망설임을 표현하며 제가 없는 동안 제 집에 오겠다고 위협하는 은정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장님은 그의 믿음직한 변호사인 박 변호사를 통해 법적 문제를 처리해 주겠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그가 극찬하는 들을 소개해 주었고 혜진이 이미 예약한 비행기 공항으로 가는 길에 그와 연락할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마지못해 이 임무를 수락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저는 짐을 싸고 공항으로 가기 전에 집을 잠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와 연락을 취했고 그는 조언을 해주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저는 델타 항공 카운터에서 체크인하고 애틀랜타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탑승 구역에서 기다렸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생각하는 동안 저는 은정에 대한 민준의 위협에 대해 애게 이야기했고 접근 금지 명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만약 그가 무슨 짓을 한다면 제가 그에게 교훈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저는 은정이 보고 싶어 안달이 났다고 은정에게 엿들었다고 애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은정이 돌아올 때까지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기 위해 거짓말을 덧붙였습니다.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은정이 민준과 다른 사람들을 접대하는 동안 한 거짓말을 고려하면 정당하다고 느꼈습니다. 는 접근 금지 명령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저를 안심시켰지만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10일 안에 청문회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애틀랜타로의 제 여행은 부장님이 칭찬했듯이 계약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물쇠 수리공의 방문과 제 애틀랜타 여행 동안 집을 지키기 위한 그의 사위의 계획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720편 비행기로 집에 돌아가기 전에 다른 2명의 고객을 방문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저는 여러 개의 부재중 전화와 음성 메시지를 발견했고 대부분은 자신의 메시지를 지우고 있는 은정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 간청을 듣고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다시 전화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이 음성 메시지는 그가 그날 오후에 보호 명령을 받았고
저에게 그것을 보낼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출근했고 부장님의 소개에 감사했습니다. 저도 그에게 감사했지만 자정에 집에 돌아왔을 때 한 경찰관이 다가와 신분증을 물었고 저는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집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부장님의 처남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저에게 열쇠 꾸러미를 건네주며 집의 모든 자물쇠가 같은 열쇠를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정은 2번 방문했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화를 냈습니다. 저는 자동 응답기가 깜빡이는 것을 보았지만 너무 피곤해서 전화기를 끄고 잠을 잤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자동 응답기를 확인했고 모든 메시지가 은정에게서 온 것이었고 그녀에게 다시 전화하라는 간청을 반복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자기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 민희는 저에게 은정의 끈질긴 전화에 대해 알려주었지만 그녀가 은정과 연락하지 못했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감사하고 그녀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희는 제가 모든 여자들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농담했고 그러다 저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부장님 사무실에서 저는 그에게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그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부장님은 제 다음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인생을 계속하고 아마도 저를 참아줄 사람을 찾겠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서류가 10시까지 제출될 것이라고 확인하고 점심 전에 은정에게 전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동의했고 민희는 저에게 점심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식당에 갔고 그녀는 저를 격려했습니다. 이혼의 어려움을 알고 저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민희는 저에게 쪽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의 위로 선물이야. 힐끗 보니 이름 목록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독신이 되자 너에게 관심 있는 여자들 목록이야. 목록을 다시 보니 몇 가지 놀라운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회계과의 이서윤은 약혼하지 않았나? 그녀는 약혼했지만 그가 바람 피우는 것을 잡은 후에 그를 쫓아냈습니다. 정말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제가 물었습니다. 확실히 알아. 그녀는 내가 독신이라면 낚아챌 거라고 말했어. 민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목록을 다시 훑어보았고 7개의 이름 중에서 민희 외에 제 주의를 끌 만한 사람이 2명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들도 너에게 관심을 표했다고 들었어. 그녀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씩 웃었습니다. 내 이름이 목록에 없는 걸 알아차렸어. 고려해봤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원하지 않아. 그녀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 절차를 막 시작했기 때문이야. 그녀가 추론했습니다. 결혼한 여자와 데이트하는 것은 내 생각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 내기할래? 너와 남편은 굳건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가 비서와 바람 피우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이혼하는 대신 저는 친절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네가 틀렸어. 네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막을 수는 없었을 거야. 내 이름을 적었어야 했어. 지금 당장 나에게 완벽했을 텐데.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농담하는 거 알아. 나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어. 그녀가 웃었습니다. 거기서 네가 틀렸어. 너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제가 놀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데? 그녀가 물었습니다. 너는 결혼했고 그들은 아니야. 그걸 설명해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감정적인 연결은 필요 없어. 내 목록에 있는 3사람과 얽히기는 너무 쉬울 거야. 너는 약혼했고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만약 우리가 얽힌다면 그건 단지 육체적인 것일 뿐이야. 제가 설명했습니다. 정말이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제가 단언했습니다. 오해하지 마. 나는 결혼한 여자를 쫓아다니지는 않겠지만 그녀가 독신이라면 다른 얘기야.
더 명확하게 물어볼게. 긴 점심은 어때? 그러다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아니고 내일 시간 있어. 제가 동의했습니다. 데이트네. 위선인가? 전혀. 에 따르면 은정이 이혼 서류를 받으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헤어지는 것입니다. 2시 45분에 은정이 전화를 걸었고 그녀가 소원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어?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집에 못 들어가? 이혼은 뭐야? 왜 내 신용카드가 안 돼? 그리고 그녀가 요구한 보호 명령이 방금 발부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바람 피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의 일부는 그녀의 신용카드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카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걸 멈춰야 해, 자기야. 잠깐의 바람 때문에 재산의 절반을 잃는 거야. 말이 안 돼. 나는 너만 사랑해. 은정이 간청했습니다. 나는 다르게 봐. 내가 바람을 피웠고 그게 내 눈에는 너를 창녀로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야. 제가 반박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논의해야 해. 은정이 주장했습니다. 놀랍네. 장소와 시간을 정했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오늘 밤은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를 집에 못 들어오게 했잖아. 그녀가 반대했습니다. 나를 집에서 쫓아낼 수는 없어. 사실 할 수 있어. 집은 내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공무원이 있는 곳에서 내 물건을 가져가야 할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자.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여기는 아니야. 제가 주장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어디서? 은정이 요구했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안젤리나의 식당에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거기가 더 사적일 것이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은정이 자신의 변명이 저를 설득할 것이라고 정말로 믿는지 궁금했습니다. 슬프게도 대답은 예였습니다. 왜 그녀는 제가 순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수년 동안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그날 밤 퇴근 후에 저는 약간의 휴식을 바라며 랜딩 스트립 라운지 바에 갔습니다. 자유로운 노래방 밤이었기 때문에 몇 번의 웃음을 기대했습니다. 저는 바의 자리를 잡았고 캐렌이 평소처럼 저를 맞이했습니다. 자기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보통 PBR 한 캔과 좋은 친구들 몇 명을 주문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캐렌이 제게 맥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그러다 한 여자가 무대에 올라 스탠드업 코미디를 했습니다. 한 측량사가 미네소타 동부의 윌 농장을 방문하여 나쁜 소식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당신의 농장이 미네소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스콘신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윌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오랫동안 들은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이네요.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미네소타에서 또 다른 겨울을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뉴욕시 교육부는 도시의 3학년부터 8학년 학생 중 26%만이 영어 시험에 합격했다고 보고했지만 반면에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 깨닫기에는 수학을 너무 못했습니다. 2명의 다른 코미디언이 그녀의 공연을 뒤따랐고 저는 도착했을 때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져서 떠났습니다. 아마 웃음이 최고의 약이라는 속담에 약간의 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직장에서 제가 책상에 앉자마자 미니가 우리 점심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침이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미니와 저는 11시 30분에 메리어트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우리가 계획한 것 전에 정말로 먹고 싶은지 물었고 그녀는 킥킥 웃으며 배가 부르면 저를 느리게 만들 것이라고 농담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잠시 내려가 명으로 체크인했고 그녀는 은정이 당나귀를 사랑하는 것에 꽤 어울리는 이름인 박민준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루의 남은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곧 안젤리나에서 은정을 만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보다 먼저 도착하여 저는 댄스 플로어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 조용한 자리를 골라 제 단골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기다리며 앉아 있을 때 은정은 5분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존재는 보통 제 안에 어떤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결혼 생활에서 그녀의 행동에 대한 지식, 그녀가 앉아서 그녀의 단골 코스모를 주문했을 때의 그 충동, 제가 별도의 계산서를 요구했을 때 분명히 짜증이 났습니다. 맥주 한 모금을 마시며 제가 말했습니다. 좋아, 은정아. 네가 이 만남을 불렀으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솔직히 자기야. 이 상황에서 더 예의 바르게 굴 수 있었어. 은정아, 내가 널 갈기갈기 찢지 않은 건 행운이야. 말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떠날 거야.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가 모든 것을 과장하고 있어, 자기야. 우리는 이혼할 필요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고 항상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민준과의 분류는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어. 그래, 일어났지만 대부분은 육체적인 폭력이었어. 나는 그를 견딜 수 없었고 그는 결코 너나 우리 결혼에 위험이 되지 않았어. 그가 너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면 왜 나보다 그를 우선시했어? 나는 그러지 않았어. 그랬어. 하지만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봐. 네가 나를 위해 몇 번이나 있었어? 대부분은 마지못해 나를 위해 일을 해주었어. 지난 3주를 생각해봐. 나는 매일 밤 내 변명을 들었고 네가 다른 곳에서 즐기는 동안 방관했어. 그리고 너는 그것을 오직 나만을 위한 사랑이라고 불러. 사랑은 그렇게 짧지 않아. 물론이지. 3주 동안 나를 피했고 마침내 네가 집에 온다면 운이 좋을 거라고 말했을 때 너는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 내가 주도하려고 할 때마다 너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흥분했어. 기억나, 은정아? 기억나? 오, 너였어? 나는 피곤해. 나를 내버려둬. 그게 다야, 은정아? 오, 다 말했네. 그리고 그 테이프가 마지막 한 방울이었어. 그래서 왜 민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민준은 그런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거든. 그는 너보다 우월하다고 느껴야 할 한심한 욕구가 있어. 나는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침대에서 너에게 잘못된 것은 없어, 자기야. 너는 항상 나를 만족시켰어. 그래서 왜 다른 남자들과 쾌락을 찾았어? 다른 남자들이 아니야, 자기야. 민준뿐이야. 그래서 민준뿐이라면 불륜으로 여기지 않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야. 한 남자이든 여러 남자이든 결혼했을 때 다른 남자의 교제를 즐기는 것은 불륜이야. 네가 어떻게 정당화하든 상관없어. 그 테이프를 보기 전에 이것에 대답해. 우리 결혼이 좋다고 생각했어? 아마 괜찮았지만 훌륭하지는 않았어.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민준과 데이트했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 나를 알아차렸어? 그 멍청한 사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랬지. 그래서 왜 나랑 결혼했어?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자기야. 나는 민준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 왜 그와 즐거웠어? 그가 무언가를 제공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볼 수는 없어, 자기야. 민준을 이 일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만약 네가 나를 그렇게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미친 거야. 만약 그게 네가 논의하고 싶은 전부라면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녀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불륜이 용납될 수 있다고 설득하지 못할 거야. 당신은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 잊어버려. 너와 민준이 너그러이 만들어준 테이프가 있어. 확실해? 물론이지. 제가 단언했습니다. 제가 걸어가면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집에서 가져온 테이프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것이 비어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차 문고리를 잡자마자 그녀의 굽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은정이 하이힐을 신고 뛰다시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속도에 놀랐고 저를 향해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그녀가 간청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야 해, 자기야. 옷이랑 물건이 필요해. 비록 제가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내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그것을 주선하라고 해. 제가 차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창문을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은정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차를 몰았고 그녀는 잠깐, 자기야, 잠깐만 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녀가 문제없이 집에 따라와서 물건을 가져가도록 허락할 수 있었고 그것은 저를 괴롭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무시해. 만약 그녀가 변호사가 없다면 찾는데 하루나 이틀이 걸릴 것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녀가 월요일까지는 찾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오도록 주선하는데 하루가 더 걸릴 것이므로 그때쯤에는 제가 그녀의 모든 물건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두었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다면 그녀는 사용하기 전에 모든 것을 세탁소나 빨래방에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은정에게 원한이 있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은정과의 관계는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금요일에 저는 미니와 다시 긴 점심을 먹었습니다. 바쁜 시기가 끝나갈 무렵 미니는 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제 주말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주말을 저와 함께 보내고 싶으세요? 정말 그러고 싶지만 남편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는 이번 주말에 낚시하러 갔고 오늘 아침에 짐을 쌌고 우리는 직장에서 바로 갈 거예요. 제가 필요하다면 일요일 정오까지 당신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보 같으니 얘야. 어디 보자. 오늘 밤 저녁 식사와 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집에서 놀고, 일어나서 더 놀고, 토요일 저녁에 저녁 식사와 춤,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집에 가서 정오까지 놀고 늦은 아침 식사. 좋아요. 훌륭해요. 하지만 어때요? 춤추지 말고 노는데 집중하자. 그건 효과가 없을 거야. 당신의 에너지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가끔 휴식이 필요해. 알았어. 그럼 퇴근 후에 당신 계획은 뭐야? 나는 그녀에게 주말 동안 7시에 그녀를 데리러 갈 것이라고 말했고, 일요일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시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은정이 변호사를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 침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은정의 옷장 일부가 비어 있고, 그녀의 물건 대부분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궁금해서 저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봤고 테라스를 향한 거실에서 깨진 창문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은정이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깨진 유리 조각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안으로 기어 들어갈 때 다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부에서 유리수리 업체를 찾아 다음날 약속을 잡았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결정된 후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 샤워하고 미니와의 외출을 위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고 춤을 추고 술을 마셨고 비록 11시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3시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니가 제 욕구를 만족시킨 후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 수리공이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알람을 9시에 맞췄습니다. 하지만 미니는 7시 20분에 사랑스럽게 저를 깨웠습니다. 유리 수리공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깨진 유리 조각을 치웠고 유리 수리공이 10시 10분에 도착했을 때 맞춰 끝냈습니다. 10시 40분까지 수리가 완료되었고 11시까지 미니와 저는 식당에서 늦은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 저는 미니에게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냥 쉬고 껴안고 싶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일이었습니다. 5인조의 활기찬 정신에 힘입어 우리는 피자를 주문하고 여유로운 하루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가까워지는 대신 우리는 소파에 누워 한두 시간 동안 TV를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TV 시청은 중간에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되자 저는 미니를 그녀의 남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가 마을 여관에서 팬케이크를 먹는 동안 말했던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미니가 대답했습니다. 언제 떠날 건가요? 내가 널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물었습니다. 미니가 물었습니다. 내가 방금 남편을 유혹하는 것에 대해 한 말에서 나는 내가 단지 가벼운 유혹일 뿐 진지한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하지만 그게 제 의도는 아니었어요. 보통 제가 만나는 남자들은 소유욕이 강해져서 제가 남편을 버리고 그들에게 오기를 원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남편의 생활 방식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미니가 밝혔습니다. 저는 좋은 동네의 편안한 집을 일개의 침실이 있는 아파트로 바꾸는 것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녀가 우리가 매달 청구서를 낼 여유가 있는지 궁금해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침대에서 남편보다 더 잘하지도 못하고 지저분해요. 그리고 저는 항상 결혼 반지를 끼고 있어요. 미니가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결혼 상태를 알고 있었는데도 당신이 관심을 찾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남편을 대체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단지 복수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만약 그들이 침대에서 좋다면 그들을 붙잡는 것이 감정적인 애착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미니가 고백했습니다. 인정해봐. 만약 그들이 제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면 제가 그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관계가 영구적이라면 저는 그냥 평범한 특수부대원일 뿐이에요. 바보같이 굴지 마. 물론 아니죠. 저는 당신을 위해 5년 이상 일했고 그동안 한 번도 저에게 추파를 던진 적이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생각해봐. 자기야, 나는 거의 공개적인 초대를 했고 당신은 결혼한 여자를 결코 쫓아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제안했고 당신은 거절하지 않을 만큼 똑똑했어요.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끝낼 거예요.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만약 일어난다면 곧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가기 전에 또 다른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나요? 집에 데려다줘. 그녀가 씩 웃으며 우리는 차를 몰았습니다. 제가 일요일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주에서 심지어 동네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중 한 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저는 미니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했고 그것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지난 주말과 같은 방식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은정을 불륜으로 고소했고 만약 그녀가 좋은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그들의 첫 번째 움직임 중 하나는 제가 미니와 함께 잡혔을 때 지렛대로 사용할 만한 것을 찾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은정은 그녀를 믿을 수 있었지만 저는 그녀 없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 동안 저는 이미 불충실한 아내와 결혼했을 때 충분한 박탈감을 견뎌냈습니다. 직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미니를 사무실로 불러 곤란한 상황을 설명하고 그녀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만 그것들이 실현 가능한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보자. 제가 격려했습니다. 여기에는 불편한 손님용 의자 3개가 있는데 손님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편안한 소파로 교체해야 해요.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그건 제가 주선할 수 있어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종종 늦게까지 일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새 소파를 설치한 후에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늦게까지 있어야 해요. 당신은 떠날 거고 저는 10분이나 15분 정도 기다려서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들이 제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결론지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선택지입니다. 저는 당신이 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점심을 먹으러 갈 거예요. 방을 예약하고 도착하면 방 번호를 전화해 주세요. 회의실이 있는 2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런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 지정된 층으로 가세요. 하지만 회의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자주 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제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누군가 계단으로 도착하기 전에 회의실 문 중 하나에 방해하지 마시오라는 팻말을 걸어두세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따로따로 오고 간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저는 미니에게 다음날 회의를 예약하라고 지시했고, 그러다 오늘은 매우 바빴기 때문에 그녀를 출근시켰습니다. 저는 오후 4시경까지 소파를 주문하지 않고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주문하고 5시에 지불했습니다. 저는 미니를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와서 그녀에게 목요일에 늦게까지 일할 것이라고 남편에게 알려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소파는 정오경에 배달될 것입니다. 어떻게 에이헨과 회계부와 그렇게 빨리 모든 것을 정리했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했어요. 그들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녀는 사무실 문이 열리자 저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요일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일 AJX 친구들과의 회의를 잊지 마. 제가 그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오 세상에 어떻게 잊을 수 있죠? 그녀가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은정과의 만남은 그녀의 차가 진입로에 주차되어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길 한가운데에 주차하여 제가 그녀가 떠날 수 있도록 차고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 때까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지시대로 주차했고 차에서 내리자 그녀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해야 해. 자기야. 모든 것이 악화되고 있어. 저는 그녀를 지나쳐 그녀의 차로 가서 문을 열고 그녀의 지갑을 꺼내 내용물을 의자에 쏟았습니다. 돈을 세고 주머니에 넣은 후 저는 지갑을 지갑 더미 위에 다시 던졌습니다. 깨진 창문에 대해 아직 14달러 빚졌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제가 단언했습니다. 자기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이혼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함께 이걸 이겨낼 수 있어. 모든 것이 끝날 필요는 없어. 은정이 간청했습니다. 아니, 은정아. 이걸 구할 방법은 없어. 특히 네가 결혼하기 전부터 나를 배신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우리 사이는 끝났어. 제가 선언했습니다. 은정은 실망했습니다. 네가 정신을 차릴 거라고 바랐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 만약 네가 이혼을 고집한다면 나는 너와 싸울 거야. 배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 법을 알고 있고 70, 30 재산 분할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녀는 경고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 미안하지만 불충실함은 여전히 사실이야. 그것을 증명해야 해, 자기야. 그리고 할 수 없어. 그건 내 말에 대한 내 말일 것이고 나는 격렬하게 부인할 거야. 나는 네가 우리 법적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나를 속이려고 한다고 비난할 거야. 너는 심지어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어. 내가 내 사촌과의 불충실함에 대한 사진 증거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네. 아니, 자기야. 나는 잊지 않았어. 내가 집을 떠났을 때 그 테이프를 가져와서 빨리 파기했어. 그건 내 말에 대한 내 말이고 증거가 없으면 너는 그것을 망쳤어. 민주는 너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가 그 테이프를 간절히 필요로 했거든. 심지어 네가 그것을 파괴했기 때문에 너에 대한 관심을 잃을지도 몰라. 이해해? 나는 민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 그래, 그가 제안한 것을 원했지만 필요하지는 않아. 나는 네가 필요해. 제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창문에 대해 14달러 빚졌어. 그러다 그녀를 피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고 10분 동안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렀고 마침내 떠났습니다. 그녀가 진입로를 내려가는 것을 보며 저는 비웃었습니다. 분명히 그녀가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테이프를 가져갔습니다. 놀라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변호사를 고용하고 이혼에 반대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빚을 지고 수천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여전히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지출이 무의미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화요일 에이제약스 대표와의 컨퍼런스 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요일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니가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한 후에 하루가 끝날 무렵 제 책상에서 빠른 만남을 제안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모두가 떠났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저는 그녀에게 목요일 늦은 근무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인 랜딩 스트립 라운지에 들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이 오픈마이크 밤을 개최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빈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저는 바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은의 트리플 T 세일즈 앤 서비스에서 일하는 트레일러 수리공에게 이 마이크를 넘길 때 마침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꽤 똑똑했고 전기 및 기계공학 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운전해 가면서 그는 완전히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라디오 광고를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하며 그는 거짓말하는 로봇에 대한 계획을 스케치했습니다. 설계를 완성한 후 그는 집으로 돌아와 6주 안에 지하 작업실에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완성되었을 때 그는 거실에서 그것을 시험했습니다. 우연히 그의 14살 아들이 이 시간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지연에 대해 물었고 친구들과 카드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맥주를 다 마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2가지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첫째, 제 변호사는 은정의 변호사가 연락을 취해 이혼에 반대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알렸습니다. 이 소식은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둘째, 제 검은색 가죽 소파가 배달되었습니다. 가죽을 선택한 것은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피할 수 없는 얼룩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 준비는 미니와 제가 그날 오후에 몇 개의 얼룩을 남겼기 때문에 유용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은 주로 퇴근 후에 소파에서 미니와 자주 만나는 ENC-ERS 회의로 표시되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침대가 소파보다 더 편안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3번은 회의실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은정은 거의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저에 대한 그녀의 필요성을 표현하고 제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과거를 받아들이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모든 것을 잊자고 제안했습니다. 비록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어 이러한 전화를 끝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녀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즐겼습니다. 그동안 와 은정의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로 바빴습니다. 저는 미니의 변호사가 사건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와 고정 수수료를 합의했기 때문에 시간당 청구하기를 바랐습니다. 는 테이프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결코 은정의 변호사에게 그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변호사와 협상했고 만약 제가 이혼 사유를 불륜에서 화해할 수 없는 차이로 바꾸고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는데 동의한다면 은정이 저항을 멈출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애계 분할 비율을 70%에서 30%에서 65%에서 35%로 낮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는 판사에게 제출하기 전에 반대편의 테이프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저에게 알렸습니다. 미리 합의하지 않으면 판사를 화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에게 그의 재량권을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에게 돈을 지불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은정이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고 아니면 적어도 그것이 제 의심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근처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제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 편집증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났고 는 은정과 그녀의 변호사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화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만남을 주선하고 시간을 알려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9시 30분에 일찍 도착하여 박 변호사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회의에 녹화 테이프를 가져가기로 결정했지만 저는 은정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놀리고 싶었습니다.
회의는 평범한 농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은정은 불륜 혐의를 부인하며 제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그녀와 제 사촌이 녹음한 테이프에 대해 그녀에게 상기시키며 끼어들었습니다.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인식했지만 은정, 너와 거래할게. 만약 네가 지금 서류에 서명한다면 60, 40 분할에 동의할게. 하지만 결정하는데 2분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하게 할게. 동의하지 않겠어, 자기야. 증거가 없어. 은정이 완고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은정아. 너와 민준의 녹음 테이프가 있어. 제가 그녀의 반응을 예상하며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화를 내며 내뱉었습니다. 젠장, 자기야. 말했잖아. 그 망할 테이프 파괴했다고. 오, 그래서 불륜을 인정하고 증거를 파괴했구나. 제가 그녀의 눈이 진실을 깨닫고 커지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녀가 물러섰습니다. 알았어. 은정아. 관용을 제안했지만 내 완고함이 평소처럼 거절하게 만들었어. 법원이 결정하게 하자. 은정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증거가 있다면 지금 당장 공개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전은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가 테이블 끝에 놓인 VCR의 재생 버튼을 누르려고 할 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은정아. 60, 40 분할 합의에 기꺼이 동의하지만 그가 재생 버튼을 누르면 제안은 취소되고 우리는 법정으로 간다. 이 개자식, 자기야. 나에 대해 아무 증거도 없어. 박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고 은정은 방을 나가기 전에 법정에서 보자. 은정아라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건물을 나가기 전에 제 전화가 울렸고 박 변호사였습니다. 그들이 합의하고 싶어해.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가자.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공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제 행동은 은정의 전화를 더 늘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유선 전화를 끊었고 민희는 은정의 전화를 저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알고 있었고 휴대폰만 유일한 연락수단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제 번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저는 은정을 놀리는 것을 즐겼고 그녀로부터 온 수많은 응답 없는 전화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민희가 충분한 흥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정과 변호사들과의 만남 3일 후 민희는 저에게 와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남편이 우리 불륜을 발견했을까봐 걱정되어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해? 제가 물었습니다. 꽤 심각해. 남편이 부모님의 유산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하이오로 날아가야 해. 일주일 동안 가 있을 거야. 그래서 문제가 뭐야?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함께 있을 수 있지? 잠시 생각한 후 간단하게 제안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30분 일찍 퇴근하고 내 집까지 운전해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모든 커튼이 닫혀 있는지 확인해. 내가 집에 돌아오면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거야. 아침에 나는 출근하고 어떤 추격자라도 따라올 수 있어. 내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기다린 후에 너는 출근할 거야. 우리는 주말까지 그렇게 반복할 거고 그때는 다른 계획을 세울 거야. 주말 계획은 어때? 너는 여전히 내 일상을 유지하지만 금요일 밤에 집에 오면 우리는 집에 있을 거야. 주말 내내. 네가 2일 반 동안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확실하지 않은 건 자기야. 내가 2일 반 동안 너와 함께 살아남을 수 있을지야.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모를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실행했고 나는 주말을 무사히 넘겼어. 하지만 끝나고 나서 나는 약간 슬펐어. 특히 민희가 남편과 재회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나는 민희의 존재에 익숙해졌고 그녀는 좋은 동반자였고 우리는 잘 지냈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일단 내 이혼 절차가 끝나면 나는 결혼의 개념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파트너의 품에서
잠이 들고 아침에 내 곁에 있을 완전한 관계를 갈망했어. 나는 민희와 그것을 상상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남편을 떠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 적이 없었어. 나는 그가 심하게 대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에게 만족했고 그녀가 그의 감정에 보답할 수 있는 한 그와 함께 있을 의향이 있다고 느꼈어. 우리 불륜을 촉발시킨 목록을 떠올리며 나는 그것을 마음속으로 다시 보았어. 그 목록에는 3명의 남자가 있었어. 그들 중 누구도 제 배우자로 적합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2명은 담배를 피웠고 부모님 2분 모두 심하게 담배를 피우셨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매우 싫어하는 습관이었습니다. 회계과의 이서윤은 그들 중 유일하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매력적이었지만 저는 그녀가 저에게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나이 차이는 우리가 공통점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에서 잠시 만났는데 그녀가 제가 싫어하는 장르인 랩 음악을 듣고 있었고 이는 이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했습니다. 비록 이서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월요일 아침 출근길 내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직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에 몰두했고 개인적인 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바빠서 민희가 사무실에 머리를 들이밀고 점심 먹으러 가는지 물었을 때 거절해야 했습니다. 제가 하루를 마무리하기 직전에 바깥 전화를 걸었고 그는 은정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협상에 대한 그의 입장을 이해했지만 그녀에게 즉시 서명할 604 계약을 제안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륜은 종종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지만 7명의 이혼 판사 중 2명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유에 관계없이 50 분할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판사 중 1명에게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합의하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약 30초 동안 생각한 후 저는 그에게 USS의 6535 계약을 제안하고 여가 시간에 그녀의 반응을 탐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민희가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긴 점심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소파에 앉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10시에 그녀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는 은정이 6535 제안에 동의했다고 전화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수요일 오시에 올 것이고 비록 제가 그것에 대해 별다른 목적을 보지 못했지만 저와의 짧은 만남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녀와 마주할 기회를 더 주는 것 외에는 저는 민희에게 더 이상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에게 그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이 시에 있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에 모였고 저는 그녀가 말하기를 기다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침묵을 알아차리고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이걸 원하지 않아, 자기야. 네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아마 우리가 화해하고 함께 지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절대 아니야, 은정아. 내 배신의 정도를 알고 나서는 아니야. 분명히 말할게. 만약 그것이 단지 한 번의 바람이었다면 나는 화해를 고려할 수도 있었을 거야. 만약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네가 유감스러운 만남을 여러 번 가졌고 그 후 몇 년 동안 충실하다가 한 번의 재발이 짧은 바람으로 이어졌다면 나는 그것을 용서할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전에 길고 긴 바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약속하기도 전에 기회도 없었어, 은정아. 이걸 해결할 수는 없어. 너는 거의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남자에게 사랑을 쏟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몇 주, 몇 달 동안 그 사랑 없이 지낼 수 있어. 참 뒤떨어졌네, 은정아. 그런 거야. 그게 다야?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없어, 자기야? 할 수 없어, 은정아. 다시는 너를 믿을 수 없고 이렇게 살기를 거부해. 저는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고 잠시 멈춰서 덧붙였습니다. 너는 매력적인 여자야, 은정아. 그래서 오래 독신으로 있지는 않을 것 같아. 만약 누군가를 찾으면 네가 그를 대했던 것처럼
그가 너를 형편없이 대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녀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방을 나와 랜딩 스트립으로 갔고 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캐렌은 저에게 PBR 한 캔을 따라주고 물었습니다. 잘생긴 오빠, 어디 있었어? 이혼하고 있고 별로 사교적이지 않았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한두 잔 마시러 들렀어.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유혹할 기회가 생긴 거야? 그녀가 놀렸습니다. 나는 네가 수년 동안 내 남자친구에게 만족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만족했었어. 내가 충분히 참았다고 결정하고 계산서를 부르라고 신호를 보냈어. 캐렌은 제 잔돈과 함께 돌아왔고 그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혼이 끝나면 저를 잊지 마세요. 알았어, 자기야. 잘 지내. 제가 대답하고 기분이 좋아져서 떠났습니다. 캐렌의 저에 대한 관심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은정이 서류에 서명한 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아직 최종 결정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안도감을 느꼈고 더 이상 감시당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미니와 저는 비밀 만남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10시경에 그녀는 제 사무실에 들어와 점심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11시 20분경에 떠나서 방을 예약할게. 제가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은정이 어제 서류에 서명했으니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 11시 30분에 우리는 메리어트 호텔로 떠났어. 4003호 문이 뒤에서 닫히자 우리는 옷을 입은 채 침대 위로 뛰어들었어. 미니가 물었어. 이제 뭐야? 무슨 뜻이야? 제가 대답했어. 내 말은 이제 자유로워졌잖아. 이것은 저를 놀라게 했지만 저는 재빨리 대답했어. 네가 나를 원하는 한 나는 머물 거야. 하지만 결국 나는 아내를 찾을 거야. 나는 결혼 생활을 좋아해. 그래서 아내에게서 어떤 자질을 찾을 거야? 매력적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참아줄 만큼 강하고, 요리를 잘해야 해. 나는 요리할 줄 알아.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그녀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대답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네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내 지원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나는 중혼을 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잠시 혼란스러워 보이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 사랑. 남편의 시대는 곧 끝날 거야. 그러다 제 머릿속에 걱정이 스쳐 지나갔고 제 표정 변화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미니가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자기야. 무슨 생각해? 우리가 은정을 숨길 필요가 없는 지점에 도달했지만 이제 네가 이혼 절차를 해결하는 동안 남편에게 이것을 숨겨야 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의심스러워. 나는 그에게 선택권을 줄 거야. 불륜이나 화해할 수 없는 차이. 나는 그의 불충실함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만약 내가 그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면 그는 경력 야망을 보호하기 위해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남편은 부사장 자리를 노리며 경력 사다리를 오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대표와 일부 이사회 구성원은 동의하지 않아. 구성원들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만약 그의 불륜이 폭로된다면 그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저에게 한두 주 동안 모텔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니의 전략은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그녀는 그것을 실행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제 제안에 따라 그녀는 금요일에 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녀는 박 변호사에게 2세트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청했는데 하나는 불륜 사유를 명시하고 다른 하나는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명시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45분에 은행이 문을 닫기 직전에 그녀는 당좌 예금 계좌의 절반을 인출했습니다. 그녀는 저축예금을 모두 인출하고 금고에서 6개의 예금 증서 중 4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와 남편이 금을 찾기 위해 버리고
간소지품을 모아 차에 싣고 오후 3시에 모텔 방을 빌렸습니다. 그녀는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와인 한 병을 열었고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여러 불륜 관계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밝혔고 그중 3건은 사설 탐정 보고서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녀는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고 그와 이혼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정적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고 자신의 재산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구입한 집은 은행 대출을 초과했고 그녀는 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고 그의 선택을 설명하고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결정을 내릴 기한을 정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떠나면서 그녀는 예상대로 더러운 접시를 남편에게 남겼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화해할 수 없는 차이라는 이유를 선택했습니다. 수요일에 그들은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고 남편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민희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주말 동안 모텔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저와 함께 이사했고 우리는 이혼할 때까지 함께 살 계획이었습니다. 결혼 절차가 끝나면 우리는 결혼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난처한 상황을 야기했습니다. 민희는 일을 잘했고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 했지만 회사는 친척이 함께 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비록 우리 둘 다 머물 수 있었지만 한 사람은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불행히도 가장 가까운 이전 시설은 145km 떨어져 있었고 우리에게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비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희는 자신의 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들킬 때까지 건강보험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다음 민희는 원한다면 사직하고 다른 일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후한 보수를 고려하면 그녀는 일요일에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오후 3시에 저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다음 2달은 아무런 사건 없이 빠르게 지나갔고 저는 긴장을 풀고 경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실수였습니다. 은정은 일주일에 1~2번 전화를 걸었고 저는 보통 그녀를 피하기 위해 대답했고 그렇게 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의 끈질김을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민희와 저는 랜딩 스트립에 있었고 한두 잔의 음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곳을 방문했고 반드시 정해진 날에만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항상 수요일에 그곳에 가는 것을 즐겼지만 그날 밤 우리는 공연에 도전하는 회계과 여자를 응원하기 위해 갔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냈지만 민희와 저는 둘 다 그녀가 연예계보다는 직업에 더 적합하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한 남자가 신문을 열심히 읽다가 아내가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리는 상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랬어?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 주머니에서 찾은 신문 때문에 제니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니가 말 이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마에 베팅한 후 그녀는 사과하고 집안일을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남자가 TV를 보고 있을 때 아내가 이번에는 더 큰 프라이팬으로 그를 다시 때렸고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왜 내 말이 전화했어? 라고 물었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웃음이 잦아들자 내레이터는 계속했습니다. 서로를 경멸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함께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다툼은 종종 밤늦게까지 울려 퍼졌고 노인은 죽을 때마다 아내를 괴롭히겠다고 위협했고 이는 이웃들을 겁에 질리게 하고 그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는 85세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기 전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흑마술을 연습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다친관이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의 미망인에게 그가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비웃으며 그를 거꾸로 묻었다고 주장했고 그가 다시 살아날 때 길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내 남자에게서 손 떼, 이 더러운 창녀야. 은정의 목소리가 증오에 차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그녀가 민희의 머리 위에 음료를 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민희는 강력한 재채기로 보복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음료를 은정의 얼굴에 뿌렸고 은정은 바닥으로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저는 망설임 없이 미니를 붙잡아 차 트렁크에서 몇 개의 헝겊으로 몸을 말리기 시작하는 동안 그녀를 그곳에서 끌어냈습니다. 은정은 코에 맞은 충격으로 다리가 휘청거리며 문 밖으로 비틀거렸고 그녀를 도우러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망할 사촌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헝구를 떨어뜨리고 이 개자식이라고 소리치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은정을 놓아주었고 그녀는 쓰러졌고 그러다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를 3블록 동안 쫓다가 포기하고 유흥가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미니가 은정을 차 팬더에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니는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이 멍청한 년아. 내가 내 것을 훔친 게 아니야. 내가 버렸잖아. 그리고 내가 가까이 갔을 때 운 좋게 잡은 거야. 미니는 뒤로 물러서서 말했습니다. 이봐, 여기서 나가자. 차에 타. 안에 들어가서 사장님과 얘기 좀 해야겠어. 저는 그를 집 안에서 찾았고 그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심지어 농담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무도 없을 때 손님들이 볼만한 것을 주기 위해 쉬는 시간에 해. 저는 밖으로 돌아왔고 은정이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미니는 이미 차에 있었습니다. 은정은 저를 향해 걸어왔고 간청했습니다. 제발 자기야, 이혼을 그만둬. 나는 죽어가고 있어, 자기야. 네가 필요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야. 은정아.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현재 연인이 이혼의 이유인 동안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더 나쁜 것은 내가 전혀 신중하지 않다는 거야. 그냥 놔줘, 은정아. 내가 너에게 느끼는 유일한 감정은 증오와 혐오야. 그것들로 나를 내버려둬. 저는 그녀를 지나쳐 차에 올라탔고 차를 몰았습니다. 두 이혼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미니에게 청혼했지만 그녀는 저를 놀라게 하며 말했습니다. 1년 후에 다시 청혼해줘, 자기야. 우리가 정말로 서로에게 맞는지 보자. 함께 산 후에 저는 1년을 기다렸고 다시 청혼했고 이번에는 그녀가 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큰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에서 민사 예식을 선택했습니다. 은정은 결국 민준과 결혼했지만 그들의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그중 한 명이 그에게 병을 옮겼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록 그가 저를 속인 것이 그녀에게는 용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고 그녀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니와 결혼한 지 6년 후 민주는 제가 우연히 참석한 결혼식에 참석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랜 약속을 지켰고 아마도 제가 다른 가족 행사에 초대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